네, 한국인의 허리 자세를 바로잡는 자세혁명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원장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에는 정말 이제 겨울이 곧 오려나 싶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쌀쌀한데 이럴 때 좀 다리가 저린다 이런 증상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땐 우리가 이제 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리가 저리는 원인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죠. 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다리 저림도 있으시지만 좀 더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경의 이상 소견으로 다리가 저린 분도 있으십니다. 신경의 이상. 네. 네. 그리고 신경과 혈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 따라서 이렇게 환절기라든지 일교차가 큰 이렇게 이 시기에는 다리의 저림의 원인이 신경의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같이 짬뽕돼 있는데 같이 동반돼 있는데 과연 7대3 신경이 7인지 혈관이 3인지 네. 또는 거꾸로 한 6대4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신경외과 의사로서 네.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반될 수 있는 다리 저림의 증상 양상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제 환자한테 보여드렸더니 원장님 저는 저거요, 저는 저거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영어식 표현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터질 듯 아프다라고 표현하시고 또는 이가 시리다 할 때 시리다 또는 쑤신다, 차갑다, 차갑다도 있네요. 예, 저리다, 그리고 쥐난다. 원장님 저 좀 쥐 좀 잡아주세요. 쥐약 좀 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리다, 아리다. 네. 찌릿찌릿하다, 또 뻐근하다, 고통은 아닌데 먹먹하다. 약간 좀 이거 완전 미치거든요. 오. 아니 날카롭게 아프면 좋겠어요. 저 먹먹해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 다리 증상이 양상이 다양한데요. 사실 이렇게 증상의 종류도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부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뒤쪽 허벅지로 내려가서 종아리 오금, 앞쪽 허벅지 또는 무릎까지 내려가는 증상, 또 무릎 아래만 저리는 증상,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든지 네. 협착증, 즉 신경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표현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제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리 저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저희가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MRI를 찍기 어려운 나라는 아닙니다. 네. 사실 뭐 미주권이라든지 캐나다에서 MRI를 찍고자 한다면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죠? 예, 왜냐하면은 네. 의료의 문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선진화돼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이 사실 이렇게 좀 의료 문턱이 낮고 맞아요. 또 증상이 있을 때 MRI를 맞아요.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나라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다 판독할 수 있습니다. MRI로 가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보셔가지고요, 그죠? 네, 왼쪽 그림 보시면요. 네. 자, 정상 MRI 보시면 허리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밑에 천추뼈가 있으면서 자, 뼈 1, 2, 3, 4, 5 뒤쪽으로 하얗게 쭉 내려오는 것이 뇌 척수액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신경 다발이 내려오는데 정상적인 MRI거든요. 자, 이쪽 MRI 보시면 자, 보세요. 1, 2, 3, 4, 5 뼈가 있는데 지금 이 4번, 5번에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 표시가 돼 있는데 네, 불룩하게. 예,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다가 네. 막혀 있는데 디스크가 4번, 5번 사이에 나와서 신경 통로를 막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막힐 때 생기는 진단 이름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하고 네. 신경 통로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볼 때는 우리가 신경
줄기를 보는 MRI를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신경 줄기 보는 MRI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마이엘로 MRI라 그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면 뇌 척수액이 이렇게 하얗게 잘 내려오죠. 네. 예, 막힘이 없습니다. 이게 네,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 마이엘로 MRI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쭉 이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 협착증 MRI는 지금 오른쪽 사진 보세요. 예, 뭔가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블럭 끊어져 보이시죠? 끊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닌데요. 네. 신경의 물줄기가 완전히 막혀서 협착으로 인해서 끊어진 마이엘로그램 상에서, 즉 신경줄기 MRI 상에서 협착증 진단을 할 수 있는 MRI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보여주신 마이엘로 MRI를 촬영해봐도 문제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확하게 좀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검사를 해서 뭐 진단을 받아도 사실 수술하라고 할까봐 혹은 또 부작용이 좀 걱정이 돼서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완전히 응급 상황으로 실려오지 않은 이상 좀 저릴 때 약간 저리고 또 통증이 있더라도 네. 내가 척추 수술할까 봐, 또 큰 비용이라든지 또는 맞아요. 내 생활이 안 될까 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아래 상사들, 또 직장, 학교 눈치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망설이게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상황들이 있어요.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치과를 가기를 망설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일단 좀 무섭고 수술하라고 할까봐. 예. 임플란트 하라고 할까 봐. 그니까요. 예, 사실 예전에는 큰 수술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나 큰 수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큰 수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취. 예, 마취 너무 괴롭거든요. 네. 전신 마취. 힘들어요. 전신 마취. 또 흉이 질까 두렵고 또 오래 입원해서 어떤 뭐 사회생활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자기의 생활적으로 힘들까 봐. 그렇죠. 또한 이제 고령 환자들은 혈압, 당뇨, 뭐 투석, 여러 가지 피를 묽게 해주는 약, 부정맥 이런 병들이 있으시면 이게 척추 치료했을 때 좀 합병증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척추 치료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사실 이게 병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척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얘기들 좀 해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참지 말고 병원에 가시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공익적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질환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빨리 병원 가서 과잉 진료나 과잉 치료 하시라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죠. 그쵸.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현상이 자명하고 네. 증상이 분명해서 신경이 푹 정말 묵은지처럼 변성되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참으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그래도 참고 네. 응급이 아닌다는 핑계로 그냥 좀 뭉개시면 정말 초기에 교정할 수 있는 병을 나중에는 정말로 큰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외과 의사라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 골든 타임,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냐 시간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두 김치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뭐 좋아하는 전 다 김치입니다.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 네.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그렇죠. 예, 묵은지는 묵은지대로 맛있습니다. 다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신경은 겉절이 시절에 치료하셔야 돼요. 신경을 묵은지처럼 묵히면. 묵히면 네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얗게 배춧잎이 겉절이 시절에 하얗게 정말 이렇게 고춧가루만 뿌려서 물로 씻으면 금방 네. 씻겨 내려가듯이 맞아요. 정말 어떤 염증이라든지 막힌 것도 내시경, 현미경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장시간 동안 이게 묵은지처럼 실제로 이렇게 신경 자체가 수술해서 네. 열어보면 변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꽉 목졸라져 있는 신경이 오랫동안 변성이 되면 네. 이렇게 묵은지처럼 변성이 되고 감압을 하더라도 신경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평생 아까 말씀드린 시리고 저리고 쥐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신경병적 통증이라는 진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근육도 빠지게 되고. 네.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김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척추 질환은 뼈나 근육을 다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뼈 속을 지나가는 신경에 대한 기능을 보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의 기능이
정말 묵은지처럼 변성되지 않게 그 골든 타임 안에서 치료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경이 이제 예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치료 시기가 정말 중요한 척추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치료 방법들 궁금하시잖아요. 자, 영상 보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입니다. 네. 허리죠. 제가 이제 두 손으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척추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척추라는 타워로 들어갈 때 저렇게 출입구 1번 꼬리뼈 위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네. 척추 협착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1번 치료가 있고요. 네. 자, 2번 치료. 척추는 마디마디가 있죠. 저 마디마디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옆에 건물의 옆 창문. 옆 창문, 지금 4번, 4층과 5층 창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노란색 신경이 내려오는 저 구멍이 바로 추간공입니다. 네. 저 추간공으로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방법은 저 아파트 뒤쪽 현관문입니다. 아. 뒤쪽 현관문에 저 하얀색 뼈와 뼈가 꼭 활처럼 생긴 후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뒤에 있는 활처럼 생긴 후궁과 후궁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좌우 앞뒤를 신경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차 반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람 몸에 꼬리뼈 바로 위쪽에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요. 척추 아파트로 들어가는 척추 현관문,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 시술 방법이 1번 1번. 치료 방법입니다. 네. 2번은 병변이 위에 있다든지 옆구리 쪽에 있다면 양쪽 창문으로 들어가는 추간공 내시경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각 층마다 다르겠죠. 자, 세 번째, 뒤쪽 문, 즉 후궁이로 접근해서 네. 신경 좌우 앞뒤를 해결하는 후궁간 치료 방법이, 즉 다양한 척추 질환의 몇 층 좌우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정확히 진단이 되고 치료가 손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 치료는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 접근 부위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 통증 위치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 다리 저림, 허리, 척추 질환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에도 이게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먼저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 내용만 접수를 해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76세 어머님 전화 주셨어요. 요즘 다리가 시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아까 시리다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협착일까요? 이렇게 사실 76세시고 네. 76세 어르신인데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시냐, 뭐 정확한 아직은 표현은 없지만 밤에 주무시다가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밤에는 괜찮은데 앉아 있으면 그렇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걷다 보면 다리가 시리고 찬바람이 땡기고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76세 정도 되시면 혈액순환도 좋지 않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협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 이런 분께서 걸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데요. 저는 언제 저리세요? 어떤 양상으로 저리세요라고 먼저 문진이라 그러죠. 인터뷰를 해서 이분이 신경 쪽이냐 또는 혈관 쪽이 더 많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엑스레이 또는 가벼운 골밀도 검사라든지 또는 적외선 체열 검사, 즉 말초 순환 정도를 체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환자를 보고 만지고 기본 검사를 한 두세 가지 하면 MRI 안 찍고요. 기본 검사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냄새가 납니다. 아, 신경 쪽에 냄새가 나는지 혈관 쪽에 문제가 나는지 이제 이분의 느낌이 와요. 그리고 다리도 제가 좀 만져봐요. 네. 자, 그러면 감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완벽한 감별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얘기만 듣고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환자를 제가 어머니를 뵈야 되죠. 그렇죠. 직접 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질문을 이제 제가 답을 드린다면 환자를 만져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골 상태 보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다리 체열 검사라고 적외선 체열 검사로 순환이 잘 되는지 봐서 아, 신경이 7이고 혈액 순환이 3이다 판단되면 신경 쪽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아주 심각한 다리 저림이면 이제 CT, MRI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이거는 신경보다는 혈관 쪽이다. 그러면 혈관 초음파라든지 동맥을 보는 도플러 초음파 있습니다. 네. 또는 가벼운 CT 이런 걸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갈자, 이쪽 갈지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병원에 꼭 가보시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 통증도 있는데 이게 걷거나 움직이면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좀 괜찮으신가 봐요. 이것도 좀 특징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아까 76세 앞전 어르신보다 좀 더 신경 쪽인 냄새가 나요. 아, 그렇군요. 움직일 때, 네. 걸을 때, 오래 서 계실 때 그럴 때는 이제 척추가 움직이죠. 골반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신경도 당겨지거나 당겨질 수가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리고 60대시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엉덩이 쪽으로 아프시고 아마도 좌골신경통이나 또는 허리 요추 4번, 5번 또는 5번 천추 아래쪽에 약간 관절증, 네. 척추증 그래서 좀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엉덩이, 둔부 쪽으로 증상이 생기면서 걸을 때 쭉 당겨 내려가면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기본 검사만 먼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그 76세 어르신보다는 좀 더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구나. 이 상태에서 잘 걸어오시고 뭐 한 1km, 2km 걸으시면 뭐 MRI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단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한두 달 지속되고 선생님 저 지금 500m 걷기 힘들어요. 60세인데 한창이신데 그럼요. 300m 걸으면 엉덩이 아파서 주저앉아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지금 77세입니다. 77세시고요. 예, 네, 예. 저희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목소리가 청년 같으십니다.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버님 예.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증상이 네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예예. 20분 정도만 가다 보면 네. 오른쪽 다리가 네. 저려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저려요. 아 그래서 예예. 그게 한 6개월 됐거든 지금 시작이 된 게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네. 그 MRI를 찍었어요. 척추하고 뭐 골반 이쪽에 다리까지. 예예. 근데 거기서는 이상이 없답니다. 아 예예. 예. 그래서 요 근래 자꾸 그런 현상이 자주 운전할 때 네네. 증상이 와서 네.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마치 선생님 이거 좀 TV 보다가 네네네.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 어르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몇 개를. 예, 예. 운전할 때 20분 앉아 계시면 엉덩이 다리가 저리시는데요. 예, 오른쪽 다리가. 서서 걸을 때 어떠세요? 서서 걸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1km, 2km 걸어도 아무 증상 없으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맨발 걷기가 요즘 한참 유행이잖아요. 예, 맨발 예, 예. 걷기로 지금 한 4개월 제가 걷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 좀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걷고 있거든요. 혹시 당뇨가 있으십니까? 당뇨 없습니다. 혈압은요? 혈압도 정상이고요. 다른 질병도 없으시고요. 다른 질병은 네. 제가 한 20년 전에 네네. 간을 이식했어요. 예예.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20년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다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선생님 마치 신경외과를 한번 지금 친구들이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좀 조만간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간 이식한 다음에 지금 20년 됐지만 지금까지 면역 억제제 드십니까? 예, 면역 억제제 먹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7, 8알을 먹는데 지금은 반알 정도 아주 소량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예. 심장이나 뇌혈관, 경동맥 이런 거는 검사하셨고 이상 없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냐면요. 예. 앞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것처럼 아버님의 증상이 신경이냐 혈관이냐부터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 MRI를 찍어서 허리 골반을 찍어서 아마 신경 상태를 보셨는데 예. 그것이 협착증도 없고 깨끗하다고 진단 받으셨죠? 예. 디스크가 약간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약간 뭐 이제 노화에서 오지 않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혹시 뼈가 좀 어긋났다는 얘기도 안 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척추 협착증이나 정말 신경의 압박 증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대개 신경 압박 협착증은 걸을 때 문제가 생기셔야 되는데 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없어요. 지금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오른쪽 엉치다리가 당겨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좀 경솔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척추 신경 쪽보다는 골반 쪽, 즉 척추 협착보다는 고관절 쪽 이상근 증후군 잘 메모하세요. 예. 고관절 이상근 증후군이 좌골신경통이 고관절 쪽 근육 사이를 지나면서 오래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골반 쪽에 국소적으로 압박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이상근 증후군, 그다음에 골반의 염증, 그 근처에 정맥의 우혈, 충혈, 순환장애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초음파나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척추신경협착증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런 느낌이 나고 오래 앉아 있는 직업상해 또는 그런 어떤 자세, 오래 묵은 자세로 인한 골반 증상이라든지 플러스 돼서 혈관 순환 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리라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척추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접근 부위에 따라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부터 후궁관을 통한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 텐데 역시 영상을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먼저 볼까요? 예. 네. 뭐 왕의 후궁 아닙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뒤쪽에. 세 번째 접근 방법인데요. 뒤쪽에 뼈와 뼈 사이에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후궁이라는 뼈 사이에 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피부 절개를 통해서 후궁을 통해서 척추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협착된 부위를 찾습니다. 네.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되면서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각 마디별로, 그렇죠? 진단한 마디, 네. 협착증 마디별로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 그림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양방향 내시경 치료와 미세 현미경 치료 두 가지로 나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궁이기 때문에 즉 뒤쪽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내시경 치료 방법이고 오른쪽은 이제 현미경이에요.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내시경과 현미경은 좀 다르긴 한데 네. 서로 장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은 저렇게 양방향 내시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특수 기구 및 내시경을 삽입해서 척추 협착증 부위를 보는, 따라서 양쪽 방향으로 신경의 좌우를 다 보면서 디스크까지 보고 협착된 신경을 해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즉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는 방법이고요. 한쪽 절개만을 통해서 앞서 피부 절개가 0.5cm 두 구멍이었어, 1cm짜리 두 구멍이었으면 이것은 1.5에서 2cm짜리 한 구멍입니다. 네. 그래서 한 피부 절개를 통해서 현미경을 보는데, 현미경을 보게 되면 현미경과 선생님 내시경 차이가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까요? 네. 이 볼펜을 보는데 내시경은 좀 더 이렇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맨날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내시경 같은 보는 거고요. 요거를 약간 좀 이렇게 봐야지 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약간은 더 확대돼서 보는 것이 내시경이고 무조건 확대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 거리를 두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네. 전반적인 디스크 협착 주변을 볼 때는 현미경이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은요, 척추 치료를 물 안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큰 화면을 보면서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 안에서 수중전이에요. 네. 내시경은 수중전이에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하지만 미세 현미경은 뭐예요? 수중전이 아니고 공중전이에요. 그냥 에어, 바로. 공기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확대는 좀 덜 되지만 네. 주변 조직을 충분히 보면서 좀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치료가 다 피부를 조금은 열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 수술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네요. 기존 시술처럼 전신 마취 안 하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부위 마취로 비교적 손쉽게 충분히 예전에 큰 수술 안 하셔도 네. 충분히 감압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미세 현미경 치료부터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치료 원리와 방법 그림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지구네요, 지구. 이걸 이렇게 가려야지 재밌는데 벌써 우리 저기 말씀드려. 제 마음이 아유, 급해가지고. 이거를 네. 답을 이게 뭔지 이게 제가 가립니다. 제가 뚱뚱한 제가 이걸 가리고 이게 뭐게요? 예,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네. 오.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보는 게 아름다운 우리 지구. 네, 예. 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때 신경 못 알아보면서 네. 수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봐야지 안전하겠죠. 속이 시원하네요. 네, 잘 보이고. 네, 보니까 이게 그 미국 자료라서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렇죠? 네. 어딘지 알겠죠?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네. 좋은 치료가 바로 현미경입니다. 자, 그 뒤에도 이제 PPT가 좀 특징들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앞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협착증 걸렸는데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안전하죠. 짧죠.
전신 마취가 필요 없죠. 부위 마취만을 통해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수술합니다. 네. 수혈, 없고요. 예, 지난 저 20년 동안 수술하면서 단 한 건도 안 해요. 예, 혈관이 다 보이기 때문에 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3, 40분 아무리 길어도 두 마디 해봤자 1시간 안에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성공률. 아,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네. 성공률이 95%에서 8%까지, 즉 재발률이 한 2% 안쪽이다라고 요즘에 교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교적이 아니죠. 굉장히 높죠. 협착증에 대한 현미경적 치료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규명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세 여성분이시고요.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예, 77세면 허리 수술하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죠? 예, 근데 부담스럽죠. 건강하시, 예, 부담스럽죠. 하지만 전신 마취 안 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데가 네. 보이시죠? 자, 이것을 현미경으로 잘 보세요. 차이를. 예. 보이시나요? 네. 예, 하얗게 신경이 잘 내려옵니다. 어. 저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뒤쪽에서 누르는 요 까만색 인대를, 예, 황색 인대라 그러는데 제거를 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다음은 이제 단면이에요. 단면도에서 여기 신경 통로가, 네. 예, 여기 꽉 찼죠. 여기 잘 보이시죠?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이렇게 여기가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얀 게 신경 그러네요. 통로가 안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떠세요? 음. 예, 신경 통로가 아,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시청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잘 보세요. 예, 네, 치료 뻥 뚫렸죠? 전과 후 MRI 사진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협착증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협착증 외에도 이 미세현미경 치료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바로 디스크 파열증입니다. 네. 53세. 이분은 완전 마비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완전히 터져가지고 흘렀죠. 그러네요. 예, 거의 실려 오셨어요.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 여기가 빨간색 원 안에, 예, 완전히 이렇게 터져가지고 흘러내렸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 현미경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현미경 하기 전, 후 잘 보세요. 여기 덩어리가 사라지셨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네. 30분 만에 치료했는데, 아, 선생님 얼마나 째요?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로 쟀어요. 궁금해요. 예, 요즘에 꼬매지도 않아요. 테이프 붙인 거 제가 환자가 이거 제 손이에요. 네. 제가 직접, 이 영상도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쭉 뜯으면 이렇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1.5cm 정도. 그래서 내시경은 1cm짜리 구멍을 2개 하는 거고요. 현미경은 1.5에서 2cm짜리 구멍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흉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그냥 집에서 보는 68세입니다. 네, 68세시고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이동현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증상이 어떠십니까?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수술한 지가, 척추 수술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예, 예. 2년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허리만요? 예, 허리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쭉 내려가서 그 엉치 고리뼈 있는지 아십니까? 아, 예, 예. 거기가 제일 지금 아픕니다. 혹시 협착증 수술할 때 나사못을 박으셨나요? 아니면 나가면 많이 박았습니다. 아, 많이 박으셨어요? 예, 예. 8개인가 밖에가 있습니다. 아, 8개를 박으셨으면 3마디를 하셨다는 얘긴데요? 예, 예, 예. 아이고, 그러시면 지금 보행이 되십니까? 뭐, 보행하는 데는 지금 약을 먹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요. 예, 예. 여기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이 오른쪽 엉치뼈 쭉 내려가서 고리뼈가 이리 아픕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신 거예요?
수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지금 뭐 아픈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조금 아직 수술 경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2년이 되셨단 말이죠? 예, 예. 뭐 그래서 이쪽 병원에 수술했는데 딴 병원 그 신경외과 가서 MRI 찍어보고 해도 수술은 잘 돼가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영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술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엉치다리가 저리신 게 남아있다면 아마 유착이라든지 아랫마디나 골반 증상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한 환자가 신경줄기 MRI나 근전도 또는 혈액순환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진단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사부터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좀 검사가 꼭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는 54년생 올해 70이고요. 네네.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허리로 해서 다리로 해서 허벅지로 해서 발등까지 왔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대요. 아이고, 그 진단을 언제 받으셨어요? 디스크 터졌다는 거 한 2, 3일 돼요. 근데 지금 아프기는 한 아이고. 달 전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지금 누워서 전화하시겠네요? 아니요, 눕지는 않아요. 그냥 걸어는 다니는데 이제 아파갖고 예. 그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그 MRI 찍은 병원에서 혹시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까? 네, 시술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 오른쪽이세요? 왼쪽이세요? 뭐 디스크 터진 게요? 네, 지금 다리 증상이. 다리 증상이 오른쪽이요. 그러면 발가락이나 발목을 드는 움직임이 왼쪽에 비해서 좀 떨어지세요? 약간 떨어져요. 어머님 이거 가족들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그쪽으로 대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네네. 중요한데 물론 선생님이 체크해 주셨겠지만 한 번 더 다리를 쭉 펴시고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세우고 발목을 세우는데요. 네. 가족이 그 발목을 당겨가지고 만약에 오른쪽 발가락이 왼쪽에 비해서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면 좀 신경이 다친 걸로 보긴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힘이 어떤 분들은 조카수라고 아예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진 선생님. 않죠. 네. 걸을 때 발가락도 움직여요. 약간 다리가 끌리세요? 그런 거는 아닌데 아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지금 이게 수술이냐 아니냐 기로에 서 계신데 사실 그 기로의 판단 기준은 디스크가 터졌다 안 터졌다가 사실 아니에요. 터졌는데 주변 신경이 압박됐던 그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네. 물론 땡겨보고 뭐 진찰해야겠지만 신경 기능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파악하는 객관적 신경 기능 검사 1번 신경줄기 MRI, 네. 2번 근전도, 3번 체열 검사나 혈액순환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검사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있냐 없냐 네. 이게 빨리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알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어머님 MR 했으니까 근전도를 조금 하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 번만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수술하시길 바라고 요거는 조금 힘이 약간 빠지시는 것 같은 환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3가지 검사 추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 다리 저림과 통증에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공간으로 해서 접근하는 미세 현미경 치료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접근법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옆쪽인가요? 꼬리뼈입니다. 네, 꼬리뼈로. 네. 예. 꼬리뼈로 들어가는 방법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환자는 누워 계시고 요거는 절개하지는 않습니다. 꼬리뼈 내시경 기법도 있지만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 방법은 절개는 하지 않는데 꼬리뼈를 이용해서 신경 막혀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풍선 카테터가 꼬리뼈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확대를 제가 했는데 실제로 이게 쓰는 그 카테터 풍선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한 적게는 1.3에서 1.7mm 정도 되는 카테터고 네. 이 카테터 보면 이 카테터 끝에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져서 오. 노란색 신경이 나오는 이 통로 자체를 열게 됩니다. 비교적 딱딱하지 않고 소프트한 경우 협착증에 효과를 많이 보는데 네. 이미 경화돼 버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절개하지 않는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것도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할 방법. 조금 영상이 빠르죠? 예. 올라옵니다. 끝에 풍선이 이제 부풀어집니다. 잘 보세요. 커지네요. 예, 제가 좀 빨리 돌리는데요. 자, 신경 지나가는 안쪽, 중간, 바깥쪽까지 이제 뿌리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다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것이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지 않다가 선생님 바로 그 자리가 아파요라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풍선 유착박리를 하게 되면 그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고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처음에는 막혀서 조영제가 흘러가지 않다가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풍선 확장술, 꼬리뼈를 통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풍선 확장술 살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성분이시고요.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이 어르신 70세시고 네. 회장님이시고 중소기업 운영하십니다. 네. 골프 좋아하십니다. MRI 보면 두 군데가 좀 막혀 보이는데 특히 아래가 막혔고 위에는 안 막힌 것 같죠. 하지만 신경줄기 해봤더니 어이구, 위에도 두 군데가 막힌 그러네요. 겁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경화되지 않는 협착증이기 때문에 꼬리뼈를 이용한 풍선 유착 박리술을 했는데요. 네. 하기 전에 다리 상태 보세요. 차가운 거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골프 칠 때 100m, 200m 걷지를 못해요. 주저앉으세요. 다리가 시리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엉치 다리가 시린 것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노랗게 피가 잘 통하고 자율신경 기능이 돌아와서 정맥 부전 증상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발목 아래는 조금 다리가 저림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장님의 보행 거리는 한 200m 보행이 안 됐는데 네. 2, 3km는 너끈히 보행이 되거든요. 자, 마비가 없고 비교적 조기에 협착이 온 이렇게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절개하지 않고 풍선 유착 박리술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척추 내시경 치료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렇게 터져서 네. 진단도 해야 되고 신경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압박이 돼 있는지, 그래서 협착이 얼마나 많이 압박돼 있는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또 고령자 환자들, 수술이 무서운 환자들 같은 네. 경우에 물론 전신 마취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화끈하게 터져옵니다. 예, 정말 터져서 실려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빨간색 보시면 완전히 심하게 터져서 네, 흘러나왔어요. 예, 이거를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디스크 터져가지고 이게 직접 내시경으로 이렇게 터진 거를 보기 때문에 신경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어떠세요? 예, 신경이 보이네요, 좀 부어 있죠. 뒤쪽에. 예, 이 덩어리가 네. 저 지방 덩어리처럼 보인 이것이 디스크 터진 거고요. 예, 이게 풀려서 다리가 이렇게 압박이 왔던 다리가 네네. 예, 노랗게 피가 잘 통해서 증상이 잘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직접 이제 보면서 병변을 보면서 치료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70대시고 여성분이시고요. 예, MRI 우리 시청자 여러분 MRI 판독 잘 하시죠? 여기 보면 디스크 4번, 5번에 흘러내렸죠. 완전히 네. 막혔죠.
이분의 단면도를 보면 누가 봐도 옛날처럼 뭐 옛날에는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 환자인데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시경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탈출돼서 터져 나온 수액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터져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게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주변 신경이 풀려서 이렇게 감압이 된,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터져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난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자 보세요. 이게 다시 하기 전 MRI고요. 디스크 내시경으로 제거하니까 깨끗하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디스크 파열이 있더라도 큰 수술하지 않고 전신마취 없이 최소 피부 절개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엽 원장과 함께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치료 후에 이제 일상으로 복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정말 못 말리는 환자는요. 네. 이틀 뒤에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일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걷는데 웬만하면 제가 누워 계시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며칠 뒤면 일상생활이 웬만하면 되지만 그쵸. 회사 출근은 제가 한 4, 5일, 한 일주일 안쪽 좀 쉬시고 가시라고 합니다. 자, 내시경은 무통증이다. 즉 아예 통증이 없는 건 아니겠죠. 마취할 때 약간 바늘 찔리는 건 있지만 네. 부위 마취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빠르시고 또 보면서 하는 치료기 때문에 정확하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거의 안 됩니다. 10만 명에 1명 정도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랑 주치의 간에 반드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해야지 환자도 안심이 되고 또 환자의 의학적 상태도 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수혈 같은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아주 정밀하고 기술이 필요하며 팀에서 협력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극복이 되고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의 병원들은 당연히 문제없이 치료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척추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치료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척추 치료는 정말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네.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이렇게 의사 병원 가리라는 뜻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내시경 치료나 수술하기 전에 한 선생님 또는 한 센터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적어도 2분 이상 전문가를 만나시고요. 네. 또 협진할 수 있는 시술부터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